이준석은 재치 있고 젊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포용력은 좀 없다. 아직은 좀 더 배워야 될 게 많다. 경륜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핫하거나 관심 받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필요한 인물들의 신변 잡기를 유니크하게 알아봅니다. 네, 중구난방 사주팔자 오늘 손님 앉아 계시네요. 들어오시죠. 네,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죠? 네, 네, 처음 네. 뵙습니까?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신원식입니다. 전 장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원식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모시기 전에 뭐 MBTI도 한번 해가지고 달라고 또 말씀드렸고 또 생년을 읽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2024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새해에 조금 좋은 말로 나를 알아가자 하는 게 취지에서 네, 시작한 거라서 부드럽게 본인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해 주시면 맞아요. 되겠습니다. 예, 아이. 네, 사람들은 몰랐던 나의 매력을 오늘 발산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가 용의 해인데요. 네. 양띠시네요. 네, 그래서 올해 새해 토정 비결을 보니까 양띠가 옥토끼가 동쪽에서 떠오르니 맑은 빛을 마시게 된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가 한 자리에 모였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 사주를 넣으면 이렇게 운세가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온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신원식님께서는 방안을 좀 환하게 비추는 불이시네요. 호롱불 같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셨대요. 그런 거 좀 이렇게 쭉 사주 같은 거 보시면 들어보셨어요? 어떤 기운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사주 이런 거 많이 보지는 않고요.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이제 그런 말씀은 이제 처음 듣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사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온 경력이 실은 돌이켜 보건대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 가서든지 그렇게 호롱불이 좀 되고 싶었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을 그렇게 해보셨어요? 가만 아, 돌이켜 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고 네. 또 그렇게 조금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천성적으로 타고나길 좀 따뜻하고 잔정도 많고 또 상황에 따른 재치와 융통성도 많은 면을 갖고 있대요. 되게 중요한 게 겉으로는 되게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강한 내적으로는 추진력? 또 강한 추진력과 소유욕을 가지고 큰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년월일을 넣어봤더니 이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는 제가 약간 좋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기 도에 계실 때 저는 네. 이제 출입 기자니까 몇 번 이제 지금거래에서 뵙는데 항상 조용하시고 그런데 뭐 일 성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돌적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그 은은한 호롱불이 뭐 큰 물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의미래요. 호롱불이. 그래서 좀 형광등도 아니고 호롱불. 예, 저 네, 호롱불 호롱불이. 좋습니다. 그 은은함이 있네 네, 진짜. 은은함.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면이 있고 또 이 다정한 마음으로 인해서 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탁탁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근데 합니다. 개인 관계에서는 그런데 네. 사귀는 것을 즐기는 성향이 아니라고 나오네. 막 사람을 막 만나고 막 술자리 가서 새로운 사람 사귀고 하는 걸 그렇게 즐기는 성향은 아니세요. 하지만 사교적인 분위기는 즐기실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느끼세요? 야, 네. 그런 부분도 네. 미세하지만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 신중히 만납니다. 왜냐면 사람의 만남을 한번 갖게 되면은 네. 어쩔 수 없이 인연을 갖게 되고 자꾸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날 때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나와 어떤 공감을 할 수가 있고 같이 내가 갖지 않은 부분을 저 사람이 갖고 있고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면은 무언가는 잘 생산적인 도모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보고 네. 그러고서 이제 접근을 해서 만일 그러한 것들이 교감이 일어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깊이 네, 사귀고 사귀는. 또 흥도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일을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게 좀 그거는 무지하게 정확한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일을 하면서 만나는 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지 네. 그냥 사적으로? 뭐 술 먹었냐 밥 먹었냐는
굉장히 별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네, 맞아요. 저의 네, 성향이죠. 성격을 네네. 굉장히 그거는 아주 똑 떨어지는 이 얘기입니다. 친구가 알아본 게 아니고 어플에서 나온 이야기. 굉장히 얘가 뭐 청해보자. 나름대로 대단하네요. 그 맞아요. 어플이.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통계가 많이 쌓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플을 좀 다운받고 유료 결제를 좀 해본 결과 좀 신뢰할 만한 거를 좀 받았더니 교수님, 유료 네, 결제 이런 때. 게 있대요. 네? 유료 결제. 아무래도 오늘 처음 뵙는데 좀 어떤 좀 좋은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좀 정확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근데 결국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이제 사적인 그냥 밥 먹었니 이렇게 통상적인 인사 말고 일하면서 정말 진중하게 만나는 거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요즘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의미 없는 만남들이 굉장히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이게 해요. 근데 이런 또 소문도 나고 구설도 생기고 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네. 사주 보셨으니까 바로 그냥 MBTI 죠. MBTI로 한번 가죠. 그래서 MBTI가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또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제가 좀 깜짝 그럼 놀랐어요. 사주하고 MBTI고 이게 같이 네. 합쳐지는 분들이 네, 많이 맞아요. 사주가 없거든요. 60가지라고 했어요. 그랬나? 맞아, 60가지인데 MBTI는 16가지거든요. ENTJ세요. 외향, 직관, 사고, 판단. 이걸로 약간 성향을 나타내는데 대표적인 키워드가 전략적 기획가입니다. 네, 그래서 타고난 지도자의 유형이라고 하고요. 조직에서 결정력과 통솔력을 발휘해서 책임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유형이 ENTJ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가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나? 이게 결정을 많이 해야 되고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을 그렇죠. 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많이 받으세요? 평소에? 받으세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성향대로 하면은 네. 스트레스 덜하고 저도 제 성향이 아닌 일을 할 때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지 맞아요. 네. 제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일을 할 때는 특히 뭐 전략이다 계획은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양을 기준이나 이런 것들 판단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또 훈련이 되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 않았고요. 또 왜냐하면 그러한 그 판단을 할 때 실은 제가 뭐 공직부터 출발을 했고 이렇게 했지만은 공익적인 부분 오히려 저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일이 잘못돼도 저의 어떤 취지 자체가 올바른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후회를 하거나 이렇게 자신을 탓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어진 여건에서 네,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굉장히 결과에 좌지우지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기업에 있을 때도 실은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윗분에 계신 분들이 당신은 어떻게 일을 사기업을 하면서 상대를 갖다 쓰러뜨리고 이렇게 짓밟아 버려야 되는데 당신은 기업에서 보니까 당신이 무지하게 나쁘게 해도 일반 사기업 사람보다도 네. 제일 착하다. 그러니 당신은 여기 사기업에서 좀 잘 출세를 하려고 그러면 좀 나빠져라. 네. 남을 밟고 얘기를. 일어서라. 예, 네, 예. 그렇게 뭐라고 무자비하게 해라. 하셨어요? 근데 저는 타고난 성격 자체가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같이 공생을 해야 되고 약간 또 둥글게 상대방도 둥글리시구나. 먹고 살아야지 되는 것이지 남을 죽여서까지 그럴 것은 아니다. 신혼식 그러니까 다른 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만 신혼식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고 나의 어떤 그런 역할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한 역할은 남을 죽이는 역할은 그걸 잘하시는 분이 하실 일이고 나는 좀 이렇게 다른 베풀고 역할. 예, 그 전체를 갖다가 밝히는 이런 맞습니다. 역할로 저는 합리화를 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나빠져라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나빠지면 저 스스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스트레스 성향이 받겠죠. 아니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MBTI에서는 보면 의견이 묵살되거나 주도권이 없는 상황을 조금 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맞나요? 근데 네, 이게 틀린 근데 거는 지금 아니죠. 맞다 틀리다를 지금 저희가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놓고 약간 이야기를 좀 풀어가는 거 맞죠? 네. 근데 약간 저희가 사주에서도 약간 주위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고 잔정을 베푸는 면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 해결을 잘하려고 좀 조직적 그리고
혁신적, 생산적인 면도 좀 강하다. 이런 게 좀 예, ENTJ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괜찮으세요? 네. 처음 이런 처음 사실은 네. 얘기는 들었는데 처음 네. 테스트를 실제로 해보셨- 해봤었어요. 네, 그 테스트 하실 때는 좀 어떠셨어요? 이게 좀 아리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측정 네. 지표라는 것이 네. 그런 것들을 가릴 수 있게 뭐 하겠죠. 뭐 맞아요. 선생님이라 경력 먼저 얘기할까 아니, 그랬어요. 아니 네, 이거 먼저 그럴까요? 하고 그럼 추천 스트레스 해소법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여행 같은 거 좋아하고 아, 그러세요? 스트레스 해소 같은 거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그 가장 이제 가벼운 것은 그 천이나 강변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 실개천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걷는다든가 그래서 저 자신을 이제 캄다운 시키는 이런 게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친구들 아주 친한 친구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 만나서 뭐 소주라도 한 잔 하거나 그래서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좀 내 풀리시나요? 관점이 있고 상대방이 네.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제가 풀기도 하고 네. 그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천성적으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살아온 길이 스트레스를 예상을 하고 느낍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것을 그러한 스트레스 환경을 억지로 들어가는 것은 제 건강도 해치고 또 그 일을 제대로 제가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또 그러한 아시는 일은 거고. 네. 피해버립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맞아요. 세상의 일은 네. 꼭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하는 일은 빠져주고 다른 네.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스트레스 환경을 네. 안 만들고 그거를 피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행동이 평소에는 잘 안 하는 가벼운 만남, 의미 없는 약속 횟수를 늘리기도 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해서 좀 뭔가랄까 해소를 좀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그럼 또 근데 스트레스 대응법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이 NTJ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응하냐 봤더니 좀 효율적으로 계획을 검토해서 성실하게 미래를 예견하는 것. 이게 스트레스 대응법이라고 하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처럼 스트레스에 있는 환경을 네. 제가 안 만들고 거기를 안 가는 거죠. 네. 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시겠죠? 예. 네. 그럼 이제 경력이랑 한번 그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경력을 저희가 네이버를 기준으로 조금 했습니다. 모든 분들을 80년도에 행정고시 합격하시고 그다음에 상공부 행정사무관, 그다음에 상공자원부 통상지원과 이렇게 다니시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사로 이렇게 예. 1995년도에 일을 하셨는데 이때가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건희 예, 회장님께서 예, 있으실 이건 회장님 때인가요? 계실 때죠. 아, 그러면은 전형적인 삼성맨의 길을 이렇게 아니 근데 쭉 어떻게 걸어오신 건가요? 행정고시 출신이 기업으로 가시게 됐죠?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행정고시를 합격을 하면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선별에 따라서 경제부처를 갈 수가 있었고, 네. 다행히 제가 이제 성적이 그 당시에 우수하셨어요. 그 네. 합격하는 성적과 이제 연수원 성적을 합해서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부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재무부, 상공부 당시에 기획원이 있었는데, 이제 과거에 그 나웅배 그 부총리님께서는 세 가지를 다 하신 분이거든요. 3개 부처를.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재무부 장관을 했을 때는 파워풀하다, 힘이 세다. 왜냐면 그 당시 금융도 갖고 세금 국세청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상공부는 컬러풀하다, 네. 다채롭다는 거죠. 많은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공부가 지금으로 치면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경제기획은 어너러블하다 네. 이렇게 명예스럽다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부처 중에서 고르고 싶었던 것이 네. 현장에서 좀 뛰면서 좀 다양한 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으셨던 면이 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액티브한 것이죠. 상공부라는 것은 네. 3개 비치에 비해서 경제기획원은 예산을 네, 한다든가 짜고. 기획을 하거나 이런 거고 재무부는 금융권을 거느리고 있지 산업 네. 현장을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상공부는 각종 전자산업, 기계산업, 조선산업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많은 산업들을 해야 되고 또 통상도 통상지원과, 하고 이렇게 그건 이제 해외 무역 국제통상이 주셨겠네요. 국제 통상도 했고 통상. 산업 정책도 했고 산업정책 다 하셨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삼성중공업하고는 연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현장에서 왜냐하면 많이
통상 이쪽을 하시다 많이 보니까. 했고 또 특히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도 근무를 하면서 통상에 관한 그런 맥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때 연세가 93년도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이제 막 40? 그렇죠. 서른 엄청 젊은 우리 나이로 그 당시 나이셨네요. 40 정도. 네. 와, 정말. 그때 그렇게 해서 30대. 이제 발탁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상공부의 통상 지원 과장을 하고 그러고 이제 태국에 연수를 갔었어요. 이제 그 승진하면은 연수를 한 번씩 네. 보내줘서 거기 있던 차에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신경영을 네. 해야 된다. 그래서 마누라 빼고 다 바꿔가 있던가요? 네, 뭐 모든 걸 바꾸되 마누라만 바꾸지 말라. 마누라 빼고 다 바꿔가. 그렇죠. 그런 신경영 엄청 신경. 화나셔가지고 네. 그 회의되는 영상이 VCR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순혈주의는 안 좋다. 그래서 미꾸라지만 있는데 메기가 들어와야지 미꾸라지가 강해진다. 그래서 좀 경제부처에 있던 공무원들을 좀 영입을 해서 좀 이 삼성그룹을 좀 바꿔보자. 경쟁심도 생기고 네. 이렇게 좀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네.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좀 시야도 넓고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네. 또 삼성그룹이라는 것이 그런 좀 큰 매크로한 부분을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원을 했고 이제 영입이 됐던. 와, 그럼 그런 케이스. 40대 초반에 벌써 삼성중공업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최연소 이사를 임원을 했습니다. 너무 엄청 주변에서 난리가 났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어떠셨어요? 영입 케이스니까 네. 영입은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냥 네. 쭉 그 그룹에서 올라온 사람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젊은 나이에 그런 중책을 맡아보고 큰 일을 해본 것은 참으로 그때부터 좀 돈을 보람 많이 있었던 버셨을 것 일입니다. 같은데 연봉은 얼마나? 그 당시에 저희가 연봉은 별로 없었어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 95년도니까. 직책을 수행을 하면서 쓰는 돈은 굉장했죠. 그 월급이 월급으로 보이지를 않고 그 특히 조선이라는 거는 선박은 배 한 척에 그 당시만 해도 작은 배가 삼성중공업 정도 지으면은 500억 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주 계약을 하잖아요. 한 번 딱 하면은 한 4척씩 계약을 하니까 2천억씩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테이블에, 협상 테이블에 가보면은 5억, 10억은 그냥 임원이 재량으로 쳐버릴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 월급 뭐 몇백만 원 받는 것은 네. 돈으로 안 보이죠.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얼마 받았지? 이런 받긴 게. 받았는데 너무 네. 그 당시에 이걸 비교하면 작죠. 그래서 그런 큰 일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글로벌한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왜 조선 영업이라는 것이 참 해볼 만한 일이냐 하면은 이 세계에서 부자들은 다 그 배를 갖고 있는 해운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 개인적으로 회사는 큰 데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오나시스 과거에 그런 분들은 그리스에서 우리 삼성 그런 분도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에 와서 배를 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배는 작은 배들이에요. 적어도 삼성, 현대, 대우가 그 당시에 짓는 배는 훨씬 큰 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큰 배들을 갖고 있는 선주를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은 각종 최고급으로 다 대접을 하고 그분들은 또 명명시나 이런 배를 지은 다음에 올 때는 자기네 자가용 비행기로 와서 부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바로 헬기로 해서 거제로 날르고 이렇게 이미 몇십 년 전에 이미 저희는 그런 큰 경험을 했거든요. 글로벌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의 큰 흐름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고 특히 가장 그 세계의 큰 부자들을 상대하면서 많이 우리가 부족하구나. 굉장히 그러한 거기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큰 한꺼번에 사업가들을 엄청 큰 것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 그러실 예. 수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맥이라는 말이 와 정말 이렇게 딱 오는 게 요즘에 유행하는 그 TV 프로그램에 맥이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생활 속에 그 맥이남을 딱 투입시켜서 그렇죠. 거기에 있는 모든 출연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어서 약간 그렇죠. 더 프로그램이 재미있게 하는 게 요즘 되게 유행인데 당시 95년도에 맥이남이셨네요. 뭔지 모르시죠? 옥순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옥순이? 그거 아니에요. 좀 다른 건데 비슷한 건데 딱 그때였으면 정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엄청 잘 되고 있는데 필요해요 네. 사회에. 사회에 필요한 조직에 필요하고. 삼성중공업 이사로 계시다 HJC는 어떤 회사죠? 여기 오토바이 헬멧 세계 제1의 오토바이 헬멧. 맞네요. 봤어요. 네.
우리나라는 별 저거 아니면 미국, 유럽 네.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 1위를 하는 아, 거죠. 맞아요. HJC. 네,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서 쓰이는 거 삼성에서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남들이 볼 거 아닙니까? 네. 임원 생활을 하니까. 근데 이제 홍환기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HJC 그룹의 회장이신데 상공부 때부터 저를 알았는데 저를 삼성에 제가 가니까 2년을 저를 쫓아다니시면서 당신이 공직을 그만두고 사기업을 나갈 때는 뜻이 있어서 나간 거 아니야. 경제의 현실을 알고 이렇게 하고자 나갔는데 거기서 꽃가마를 타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왕 거기 삼성 같은 애는 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은 있으니까 나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좀 도와주는 것이 당신이 원래 공직을 그만두고 사기업으로 전직한 이유 그런 아니냐. 뜻의 마진이 좀 그렇게 일을 하자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에서 제 발로 임원을 그만두고 나온 사람은 아마 굉장히 드물 겁니다. 이때도 나이가 연세가 굉장히 창창하실 나이예요. 그렇습니다. 40대셨어요. 40대 네. 중후반이면 예, 예. 네. 제 나이. 정말. 그래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동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저가 필요로 한 곳에 가서는 제가 호롱불을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주발자는 네. 잘 안 봐서 모르지만은 네. 제가 살아온 이 역경이 그래서 저는 어떤 돈과 지위보다는 어떤 사회에 기여하고 제 뜻에 맞고 필요한 그러한 자리에 가서 진짜 호롱불을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호롱불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21년 9월에 이제 예. 정무부지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이제 경제통으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정무부지사분들이 주로 어디? 그렇죠. 주로 이제 전에 행안부나 이제 이쪽 뭐 고위 이제 공무원 주로 출신 이제 행정안전부 쪽에서는 이제 그 행정부지사로 많이 행정부지, 오시고요. 네. 정무부지사는 이제 정치인이나 정리하시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셨는데 그 전에 한 분 정도가 아마 김한주 지사님 시절인가 그 저기 한명교. 그건 언론 삼성중공업 삼성그룹의 전자에 뭐 어떤 분이 한 분 잠깐 계셨었다고 맞아. 말씀을 하세요. 그 이후에는 이제 행정부지사 하셨고 이제 행정부처 관료분들이 주로 정리하시고 그렇죠. 이제 정무부지사로 오셨었거든요. 예, 예. 지금 이제 또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경제부지사로 예, 또 지금 가시면 바꿨죠. 정무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바꿨는데 이때 정무부지사로 오셨을 때 이 전라북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취약하다라는 느낌 어떤 것들에서 받으셨나요? 전북이 이제 가장 낙후가 돼 있는 부분이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말하자면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농업 사회 때는 전라북도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부자 네. 지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안주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데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빨리 산업화를 간 것이죠. 네네. 울산이다, 포항이다, 뭐 이런 데들은 마산이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대구 구미라든가 이런 데들은 빨리 산업화를 받아들여서 그 산업화가 훨씬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어떤 생산 그런 것도 있고 기업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 큰 대기업들이 있고 창원 기계단지라든가 이렇게 했던 그런 기간 동안에 전북에서는 과거의 어떤 농업적인 이런 부분에 머무르고 빨리 갈아타지를 못했던 거. 정권의 어떤 편향된 정책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권에서 무조건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호남을 홀대한다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어떤 파이가 있으면은 그거를 나눠야 되니까 정치력이 세거나 이런 데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가 덜 신경 쓴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약간 더 악착같이 못 갖고 그렇죠. 왜냐면 그다음에 저쪽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맞아요.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가져오지만은 우리 쪽에서는 좀 뺏기더라도 먹고 살 게 있고 다음에 받지 뭐 자존심이 이런 거.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덜 악착스러운 거죠. 그런 당시 부분도 이제 송하진 있는 거죠. 도지사가 항상 내세웠던 게 자발적, 내발적 발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하고 좀 맥이 상통하네요. 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발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게 자발적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 그래서 이제 송하진 도지사님 그때 계실 때도 근데 이런 말씀 어디 가서 신산업, 하면 전라북 도민들이 싫어하지 않나요? 왜요?
왜 왜요? 우리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지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적하고 반성을 해야 될 것은 반성을 하고 또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남 탓만 하는 경우가 심하다. 예, 이렇게 볼수 예, 있는 그런 거네요. 것도 뭐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좀 더 악착같았더라면은 그런 것들을 산업도 좀 유치하는데 정치인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썼겠죠. 너무 남 탓만 하지 말자. 그런 우리 탓도 있다. 예, 우리도 그러니까 조금 약간 예, 반성을 해야죠. 우리 탓이라기보다는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이게 같은 문제를 가지고 결국엔 예산을 뭐 경상도에서 가져가냐 전라도에서 가져가냐 했을 때 경상도 분들은 정말 악착같이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를 안 주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막 유림들을 버스 타고 올라가고 하는데 강하죠,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한 거 제가 직접 눈으로 봐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해 타산이 빠르고 강합니다. 네, 성향 너무해요. 자체가. 그래서- 근데 우리는 점잖고 맞아요. 농경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분위기가 풍토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우리는 살면서도 몸에 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 그 홀대라는 단어도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뭐 들어요. 일부는 정치적으로 저들이 어떤 공장 유치를 해야 되는데 호남에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홀대를 한 부분도 부정할 수는 있겠죠.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홀대를 받지 않도록 그 당시에 좀 정치인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들기도 하고 좀 가져올 수 있는 또 우리가 정권을 안 잡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좀 가져오고 이런 노력도 사실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다만 이제 확 물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세요? 자, 이제는 네.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질문들을 조금 드릴게요. 아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북의 어떤 발전이나 낙후가 좀 덜 된 낙후가 됐던 이유 중에는 뭐 여러 타의도 있고 우리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어지는 전라도의 정치 풍토는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치 풍토요. 네. 저는 이제 정치라 하면은 우리가 국회에 가보면은 농수산업부터 시작해서 복지, 산업, 통상, 금융, 뭐 통신, 뭐 여러 가지 문화, 체육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런 사회적으로 국가의 운영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들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야 그 요소요소의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그런 예산도 가져오고 정책도 수립을 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정책, 그러니까 부처 감사를 하더라도 그렇고 예산을 따오더라도 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논리를 세워서 대부분의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합리적이다 이렇게 그런 테두리 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정치성이 없다고 보면은 일단은 모든 것이 출발이 어떻게 우리가 지역 사업을 한다 하면은 그 지역에서 시도나 지자체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일단 님께서는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그렇죠. 전문가들이 정치 요소요소에 나서야 있어줘야 정치력도 어떤 결국은 정치가 목표로 하는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 정치력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강하다. 이것만 중재하고 갖고는 안 조정하고 되죠. 이 역할만은 아니다. 그럼 또 뭐 정치적으로 또 지위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런 걸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때요? 사시면서 뭐 후회했던 일 있으시다면 내가 저는 공직 생활을 계속 할 걸 왜 내가 삼성을 갔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적 일시적으로 그런 후회도 했죠. 그 당시만 해도 공직이라는 것이 크게 뭐 어긋나지 않으면은 있어요? 굉장히 또 큰 권력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소위 얘기하는 갑의 생활이잖아요. 남한테 사정을 하진 않고 뭐 말하자면 월급 또박또박 나오고 끝나면 뭐 연금 나오고 이런 생활이지만은 저희는 이제 그런 도전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힘들 때는 그런 생활 그런 것을 약간의 후회나 일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에 계시다가
HJC 가셨을 때도 살짝 또 후회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대기업에 임원을 하다가 네. 중소기업에 가서 그 뭔가 더 어려운 개척해야 환경에서 되고 하셨을 것 거기도 같아요. 또 미국, 유럽에 가서 갑자기 제가 배를 팔던 사람이 헬멧 장사를 해야 되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헬멧이라는 건 아주 무슨 가게, 오토바이 가게에 가가지고 예를 네. 들면은 헬멧 팔러 가면은 동양 사람이 백인 사회에 가보세요. 엄청 상점 눈부시. 주인이 눈도 안 마주쳐요 처음에. 그러면은 당신이 더 그랬겠어요. 그렇죠. 네. 그 뭐 의류 팔고 뭐 오토바이 팔다가 한참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벽에 걸려 있는 헬멧을 남의 헬멧도 다 닦아줍니다. 닦으셨어요? 그럼요. 다 닦아서 반짝반짝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백인이 와서 왔어 하면서 뭔 일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뭐 헬멧을 반짝반짝.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로 왔냐고. 왜 왔어? 그러면 이제 헬멧을 꺼내놓고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네. 요 네 자리가 빈다. 내가 헬멧 4개 걸어놓고 갈 테니까 지금 돈 받는 거 아니고 네. 2달 후에 올 테니까 팔린 것만 나한테 돈 줘. 자기 손해 볼 거 없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는 영업을 했죠. 그거를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게 달러입니다. 네. 예, 중소기업들이 벌어오는 그 굉장히 귀중한 그런 돈이죠. 그래서 달러를 벌어야 우리나라는 네. 무역 의존도가 70% 아니에요. 네. 예, 해외 무역이 없으면 우리는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귀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은 다 웬만큼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보고도 이제 뭐 정치를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 밖에서 이보다도 더 훨씬 수모도 당해보고 네. 2시간씩을 기다려서 눈 한번 맞춰보는 이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할 밑바닥은 수도 안 나네, 있고 내가 밑바닥 사람의 알죠? 마음을 얻을 자신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신 눈빛이기도 하세요. 자, 네. 그럼 컴플렉스가 있다거나 징크스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컴플렉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부터 잘 알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빨리 다가가지를 않는 거예요. 약간 조심스러운 거죠. 내외한다. 약간은 약간 가면을 쓰고 이렇게 대외적으로라도 사교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또 거짓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그렇죠. 그런 거죠? 건 제 진심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저는 한 발을 움직이더라도 알맹이 있는 일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가식적인 뭐 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영업을 해? 네. 그렇지만 영업은 분명한 진심이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영업을 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만 평소에 해야 영업을 잘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목적 의식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예. 네, 저절로 이렇게 마인드가 그렇게 그럼요. 싹 이걸 해야 되니까 되는데 자세가 되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그런 네. 것이 아니잖아요. 사교가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나의 어떤 비즈니스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밸런스 게임으로 이제 끝내볼까요? 한번? 네, 저희가 마지막은 밸런스 게임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렵네. 네, 첫 번째 삼성, SK. 여기 SK. 여기는 SK고요. 삼성은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1위죠. 1위. 네, 다시 들어간다면 어디를 들어가시겠습니까? 삼성이겠죠.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SK. SK. 왜요? 삼성은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 저는 다양한 곳에 가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호롱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자산 이것을 다른 곳에 가서 또 한번 발휘를 하는 것이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 제가 뻔히 알고 이런 데 익숙한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저의 어떤 그런 것들 활용도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방송을 최태원 회장이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예, 예. 만약 보신다면 크게 또 쓰임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우문 두 현담이셨습니다. 번째도 하실래요? 두 번째도 우리 네, 두 번째. 짱 하나 더. 네, 이번 SK 선택하셨고요. 예상 바뀌시네요. 예상 바뀝니다. 네, 두 번째는요. 평균 연봉이 약 9,200만 원인 고위 공무원. 평균 연봉이 1억 5천만 원인 기업 임원. 어떤 근데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업 임원은 잘 아시다시피 2년 계약직이죠. 지금 선택을 하라는 거죠? 네, 지금. 지금 하라 그러면 공직을 선택하지. 아, 공직을. 왜요? 기업 생활을 제가 네. 그 전체 경력 중에 공직이 한 15년이고 실은 네. 기업 생활이 25년 아. 돼요. 그래서 기업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서 이제는 채우고 싶나요? 아니, 그러니까 기업에 제가 공직에서 기업으로 나갔던 것도
나가서 기업의 현실을 알고 다시 공직으로 와서 네. 국가에 기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 생각대로는 안 됐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 생활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제는 공직으로 가서 더 큰 일, 제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을 해서 공직에서 부족한 게 뭐예요? 기업을 했던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뭔가 그런 부분을 연결을 채우겠다. 해주시는 그렇죠. 부분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호롱불 역할이죠. 그 또한 그렇게 생각. 못다 이룬 갑질의 그 여생을 갑질이라뇨. 갑의 인생을 나머지 이제 생활에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오셨으니까 해외 그렇죠. 가서 오토바이 헬멧도 닦으셨으니까 고위 모든 것들 공직자라는 게 아시니까 뭐 네. 그렇죠. 어차피 네. 고위 공직자도 그러니까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제는. 정책을. 자, 세 자, 그럼 번째는 직접 제가 하세요. 여쭤볼게요. 인간적으로 누가 더 좋은지 인간적으로 누가 더 좋은지. 이낙연, 이준석. 인간적으로 네. 저는 이낙연을 선택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면 때문에 더 좋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경우에는 이제 재치가 있고 젊고 그 나름대로 젊은 세대의 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낙연 전 총리님의 경우에는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저는 그분의 살아오면서 인품이 참으로 훌륭하시다. 그 많은 비난을 몸소 겪으시면서도 크게 그렇게 험한 말씀 안 하시고 많이 속으로 많이 받아들이시는 거 아닌가. 끝까지 어떤 그런 인격을 지키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지금 우리 사회가 이해타산적으로 가고 단기적인 이런 거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치관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잘 살고 잘 먹고 돈 많이 벌면은 최고다. 이런데 그렇게 되면 사회가 아주 피폐해지는 것이고 사회의 어떤 그런 어떤 따스함이라든가 이런 인간스러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거보다는 어떤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도 그래야 따스하게 받아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잘잘못을 따지고 뭐 재능이 있고 한 것은 좋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조금은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포용력이 좀 필요하다. 이준석은 재치 있고 젊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포용력은 좀 없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다. 경륜을 가질 필요가 있다. 쌓여야 인생을 이낙연- 더 사실 필요가 있다. 이낙연 전 총리님은 말로는 욕을 잘 안 하시고 거짓말 안 하시고 눈으로 욕. 맞아보셨어요? 눈으로 말씀 굉장히 천천히 하시잖아요. 아, 예. 네, 뭐 이렇게 여쭤보면 눈으로 한 3번 욕하고 근데 그거 다 알아들으시네요. 뭐라고 하는지. 그거 질문이라고 하니. 뭐 이런 요구 하시는 거 아닐까요, 속으로? 그러겠죠. 자, 그럼 끝으로 카메라 네. 보시고요.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유튜브 이제 애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로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러한 어떤 미래를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신년 그런 메시지로서 운외창천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러한 사자성어를 좀 골라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잼버리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새만금 예산 관계라든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운 구름 속에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구름 밖으로 나와서 운외 창천 그리고 푸른 하늘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가 더욱 특별하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며 또한 도민들께서도 이제 특별자치도민으로서 그렇게 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될 상입니까?